자, 그러면 뭐 꿈은 뭐고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고 막 헷갈리잖아요. 이걸 다 잠시 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기 위해서 우선 지난주에 꿈 이야기만 했습니다. 꿈, 네, 꿈, 드림. 네, 그래서 꿈을 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드림. 그래서 드림은 13페이지 그 밑에 쭉 읽어보시고, 드림은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거고요. 조감도를 잡는 거예요. 구체적이진 않아도 좋다 이거죠. 대충 이런 아웃라인을 잡는 거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자는 것이 14페이지 양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일단 많이 쓰는데 그 위에인가 어디 들어있어요? 위에 들어있네. 뭐 능력, 시간, 돈 따지지 말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거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적어봐라 이거죠. 처음에는 한두 가지 적기도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 칸이 부족할 정도로 막 쏟아 나옵니다. 우리가 안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적을까 하지만은 한 칸에 10개 정도는 쓴다고 생각하고 적다 보면요, 이제 막 20개, 100개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은 그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원하는 것이다, 이거. 나가 저 태양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다. 이것도 꿈이네요. 실제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것도 되는 거다. 꿈이죠, 꿈. 꿈 말 그대로 꿈이네. 그렇게 꿈을 꾸라는 이유가 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15페이지는 매주 똑같은 양식인데요. 그거 설명 또 드리도록 하고 3주차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아까 이제 스피치 훈련 첫 시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시간 준수, 네, 시간 준수해야 된다. 다음 주에 안 오신 분에 서 제가 한 번 더 이거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페이지 와서 한문 인문학 윤영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자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료의 제목을 뭐 맨 윗칸에 적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1페이지에 오면은 우리 책은 그 구성을 제가 잘했다고 보는데 21페이지의 윗부분의 내용은 이거에 관한 거예요. 이거. 예, 파지티브 애티튜드, P에 관한 겁니다. 예, 파지티브 애티튜드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 설명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 위기란 뭘까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 상태. 이런 거죠. 위기는 위험할 때 위, 기회할 때 기회, 합성어가 위기예요. 예를 들면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사고방식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목표의 중요성 했는데요. 일단 중요성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목표가 없으면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고 활에 화살을 당겼으나 관역이 없는 것과 같다. 그 밑줄 한번 그려보세요. 밑에서 5째 줄. 이 말이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으면은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다 이거죠. 배가 조선소에서 딱 태어났으면 만들어졌으면 가만히 그냥 만들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배는 배인데 배가 아니다는 거죠. 배는 반드시 이제 어디로 항해해서 갈 때 배다 이거죠. 우리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났는데 어쨌다는 이야기야. 어딜 향해서 가야 인생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제자리에서 먹고 자고 싸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좀 쓰는데 그 밑에는 목표를 글로 쓰면 좋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 성공이란 말이 있는데요. 적는 자가 성공한다 줄임말 적자 성공. 그래서 적어보자는 뜻도 있고 그 더 밑에가 중요해요. 실천력이 높아진다. 자,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인데 맨날 꿈만 꾸고 있을 거냐. 실천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뭐야지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천을 잘하는 방법 중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표를 글로 쓰면 실천이 높아져요. 이제 꿈의 목록도 써보고 뭐도 써보고 써봐라는 이야기. 자신감이 생겨요. 써놓고 보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 자긍심도 생기죠. 그 다음에 방황과 시행착오를 줄여주잖아요. 언제 뭐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헤맬 시간도 없어. 딱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잘 되죠. 이렇게 좋은 걸 해야 안 하냐 이렇게 보시고 목표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자, 목표 하면 그냥 다들 좀 헷갈린 것 같아서 5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걸 목표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숙제를 드린 꿈이 있어요. 이 꿈 중에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죠. 내가 못해도 나이가 있으신 젊으신 30대 40대 같으면은 한 20년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50대가 넘었다 싶으면 한 1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뭐 50년 후 목표 그런 것은 또 꿈이 될 것 같고 한 10년 내에는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봐야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가 꼭 하고 싶어. 뭐 이런 것 소위 말해서 꿈 중에서 실질적인 엑기스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엑기스. 예.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5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10년 후에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또 다른 건 몰라도 요것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꿈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썼으면 이제 요것은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전은 여기서 압축한 한 10개에서 20개. 좀 줄인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전을 찾기 위해서 일단 꿈의 날개를 펼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비전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날개는 23페이지에 오겠습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가 오늘 숙제인데 이제 비전을 좀 적어보는 건데 여기는 많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한 칸에 한 서너 개, 두세 개, 한두 개 뭐 이렇게 소량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숙제는 많이 좀 적어보는 게 숙제고 오늘의 숙제는 좀 잘 생각해서 궁리해서 연구해서 적어보는 거 한두 가지라도 이게 이제 비전이 되겠습니다. 비전. 자, 꿈과 비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특히 5년 이내에 1년 후에는 뭐까지, 2년 후에는 뭐까지, 3년 후에는 뭐까지, 4년 후는 뭐까지, 5년 후는 뭐까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비전에서 다시 목표라는 걸로 줄여듭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5년 안에 할 것들. 그런데 단서가 언제까지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꿈과 비전은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야, 내가 10년 내에 한 50평 아파트 강남에 하나 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줄여드는 건데 목표는 1년 후까지 뭘 하겠다. 2년 후까지 뭘 하겠다. 최장이 5년까지. 네, 5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빠뜨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천이 더 중요해요. 실천. 꿈을 향해서 뭔가를 실천해야 꿈이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작은 개념의 계획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계획. 목표 속에 들어가. 목표보다 작은. 목표는 5년 이내에 언제까지 뭐 하겠다는 목표라면 계획은 최장이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보통은 오늘 계획, 이번 주 계획, 이달 계획,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분기 계획, 6개월에 한 번 하는 반기 계획 정도가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뭐 자격증을 따겠다. 1년 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이번 주에, 이달에 할 것을 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목표예요. 전체적으로 다 목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한다면 그게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내가 이번 주에 뭘 하겠다는 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본이 다르죠. 이번 주에 중에서도 오늘 내가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28페이지를 보면 미리 보면 28페이지 맨 위에 향후 일주일간 핵심 행동 실천 계획 수립이 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의 노하우가 몇 가지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행동을 했다에 한두 가지 더 포함시킨다면 주간 계획을 잘 작성했다가 들어갑니다. 주간 계획. 그러니까 성공은 어려운 데 있는 거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알고도 안 하니까 그래요. 주간 계획을 잘 세우고 잘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뭐 엄청나게 뭐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 계획표가 나와 있고 그것을 카톡방에서 하루하루 인증샷을 하자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23페이지 비전 이야기했고 25페이지가 숙제입니다. 이 25페이지 숙제인데 이 숙제가 이제 다 부담이 되면 하루 만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 나가는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25페이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년까지를 목표라고 그랬어요. 협의의 의미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목표하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내의 단기 목표 그 표에 있죠. 2, 3년 정도를 중기 목표 4, 5년 후가 장기 목표라고 합니다. 그 6년, 7년, 8년은 계획을 잡기가 목표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뭐 25년 후, 20년 후의 목표는 비전 쪽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접해가는 거고, 요 1년보다도 더 줄인 게 계획이라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계획표예요, 계획표. 그래서 핵심 목표 1에다가 내가 1년 내로 운전 면허증을 딴다 라는 목표를 세울 사람이 있어요. 또 내년 1년 이내에 담배를 끊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년 1년은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하나에 대해서 오늘 뭐하고, 이번 주에 뭐하고, 이달에 뭐하고, 다음 달에 뭐하고, 그 다음 달에 뭐하고를 적는 것이 계획을 적는 계획. 요 계획이 나와야 실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놓지 않으니까 실천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꿈만 꾸니까 이 행동을 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카데미도 가야 되고, 책 독서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과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이 잡는 거, 계획. 그래서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간단히 말하면 이번 주 계획, 이달 계획, 뭐 다음 달 계획 정도, 짧은 기간에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적는 것이다. 그리고 27페이지는 이제 요약표예요, 요약표.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꿈과 비전을 그냥, 꿈은 너무 망망하니까 같이 묶어서 비전이라는 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결국 여기 다 꿈을 거쳐서 비전이 나왔으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27페이지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에서 삼위일체 이론을 제가 접목시킨 거예요. 간단히 삼위일체는 다 익숙하잖아요. 성공하게 삼위일체예요. 성공하게 삼위일체가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비전과 목표와 액션을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자, 비전 따로 놀고 목표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비전, 내가 10년 내에 10억을 갖고 있는, 현찰 10억을 손에 쥐고 있는 부자가 된다 라는 비전이 있으면, 목표, 내가 1년 후에는 내 사업에서 뭘 하고 5년 내에는 뭘 달성하고 뭘 한다, 이제 중간 목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계획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뭐하고, 이번 달에는 뭐하고, 다음 달에는 뭐하고, 이 금년 안에는 뭘 이뤄낸다는 좀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요 세 개가 연결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비전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걸로 해놓고는, 목표는 뭐 맨날 잠만 잔다, 계획은 뭐 맨날 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연결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딱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이 끝났고요. 하나가 안 끝난 게 22페이지. 자, 요즘은 이 사명만 가지고도 별도로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할 정도로 좀 대중화가 됐습니다만은, 초창기는 아마 코비 리더십에서 2000년도 정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코비 리더십 공부도 다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미션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명선언서 쓰는데 몇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하고 쓰게 하고 발표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숙제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꿈만 꾸어요, 꿈만 꾸어. 근데 꿈을 꾸는데 꿈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사명이라는 게 뒷받침이 될 때 이 열심히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제 꿈을 이뤘다 이거야. 실제 부자 됐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에게 한 100조가 생겼다. 그러면 꿈을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부자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죽을 거예요. 꿈을 이뤘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 꿈이 인생이 다가 아닐 것이다.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뭐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게 되죠. 꿈을 이루고 나서 뭘 할 거냐를 생각한다. 더 차원이 높은 거죠. 그래서 꿈 너머의 꿈이라고 해서 이걸 사명이라고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는 고도원 씨는 꿈 너머에 있는 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꿈을 이룬 다음에 또 꾸고 싶은 꿈,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그게 사명이 되겠고요. 코비 리더십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다 이거죠. 그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죠. 부자는 뭐 때문에 이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코비 리더십에서는 자기 삶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 사명감에 떠나는 거죠. 목숨을 버리고 그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꿈 너머의 꿈, 사명, 목적을 의식화하고 가지고 살고 알고 살아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칙이죠. 자, 이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강력한.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파일에 보시면 제 사명 선언서를 샘플로 드리고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 멋진 얼굴이 하나 어디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요게 지금 20년 전에 해가지고 액자에도 걸어놓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고비대에서 가면 이걸 다 이렇게 해오라 그래고 액자에다 넣어주고 그래요. 거기 있을 건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2페이지하고 같이 펴놓고 보세요. 저도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난 연구 끝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사명을 발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쓰자가 아니고 사명을 발견해보자, 작성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사명을 선언서를 쓴다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고요. 보통 철학적인 것이다 너무 이렇게 접근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자가 돼서 뭘 하겠느냐를 일단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게 남기고 가고 싶은 어떤 업적 또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명에 새겨질 단어나 문장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로 출발하는 단어. 그래서 단어를 찾는데요.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칸을 두 개로 나눠 22페이지 보면 두 개 나눠 있어요. 위에는 그냥 낙서장으로 생각하시고 밑에도 그냥 준 낙서장으로 생각하시는데 위에다가 쓰는데 위에는 주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어. 자, 꿈 너머의 꿈, 나의 사명, 목적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를 써보는 겁니다. 단어. 그래서 저는 단어가 뭐예요? 처음에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겠다. 돕는을 썼어요. 돕는 사람.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봉사하는 사람, 희생, 헌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떠오를 수 있는 나의 묘비명에 들어갔으면 하는 단어. 이 사람은 뭘 하다 갔다라고 쓰면 좋겠느냐를 생각하나 이렇게 되는데 단어를 쓰는데요. 가정의 행복, 가정, 평화, 행복,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봉사, 나눔, 뭐 종교, 신앙 이렇게 단어를 쓰는 단어를 한 10개 이상 써보세요. 단어를 찾는 게임이 먼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6칸에는 단어를 쓰십니다. 22페이지 단어. 내 인생은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명이 뭐냐? 꿈 너머의 꿈이 뭐냐? 내가 꿈을 다 이루고 나서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걸 찾는 또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남 돕는 사람 봉사 실천 뭐라 그럴까 또 어떤 뭐 장학 혜택 뭐 봉사 단체 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제 쭉 써볼 수 있습니다. 자, 단어를 쓴 다음에 저는 이제 꿈과 희망 이런 걸 했어요. 꿈과 희망. 그 다음에 성공과 행복을 돕는 사람, 남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이렇게 저는 출발한 거죠. 그래서 제 사명선언서는 처음에 한 줄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파란색 보는 자료에 맨 위에 저기 노란색 줄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꿈과 희망을 주고 성공과 행복을 돕는 사람으로 살리라. 요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린 거죠. 한 10년 걸린 거죠. 자,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게 나의 사명이에요. 소위. 그래서 저는 요 사명을 언제 발견했냐면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발견했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한평생을 똑같이 한결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똑같이 요 생각하고 살다 갈 거예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결론은. 제가 좀 가정이 좀 형편이 안 좋아서 중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중학교를 못 간 학생들만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기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자들은 제공기술, 남자들은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워가지고 16살에 졸업하나요? 16살에 졸업하나? 16살에 졸업하죠? 그러면 바로 공단 현장으로 가는 게 그 학교의 목표인데, 그것도 우리 사회의 큰 독지가가 그 교장 선생님이 설립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회 문화활동, 봉사, 그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진학반에 당연히 편입이 돼가지고 진학반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좋아해가지고 공부에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예요. 우리 엄마의 소원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가 우리 엄마 소원이에요. 공부밖에 몰랐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에 미쳐 살았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야, 막 희열이 느껴요. 진짜 좋아요. 공부 못한 사람들.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공부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 훌륭하신 분이 김명숙 은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순천에 살아 계시고 자주 만나는데요. 그분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또 순천의 노인대학의 대학 학장님도 하시고 순천 노인회 회장님도 하시고 순천의 뭡니까 성균관 측에서 이렇게 하는 그 뭐죠? 그런 거 동양 배우는 곳 뭐라 그러죠? 유림에서 하는 거 공부 단체. 유림학교 같은 거 뭐. 거기에 이제 뭐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 거기에 학교장을 뭐라 그러던데 그걸 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옛날에 학교를 뭐라 그러죠? 항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 막 이런 것도 예? 맞아요. 지금 뭐 그러고 뭐라고 또 해요. 그것도 그리고 하시고 이제 순천에서 유지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늘 김종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 가르쳤지만 50분 수업이면 45분간 수업하고 5분 정도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인생교육 시키고 너희들은 참 잘 살아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말 정신적 지주가 되셨던 분이고 우리 전교생을 틀어서 제일 존경하는 은사님으로 유명하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장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시간에 숙제를 준 거예요. 좌우명을 발표해봐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초의 좌우명을 그때 찾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까 환경님이 발표한 거하고 똑같은 걸 발표했어요. 하는 것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제 인생의 최초의 좌우명. 자, 그때 이제 책 속담 격언집도 보고 뭐 처세수려 관한 책도 봐보고 뭐 연구를 좀 나름대로 했어요. 분석을 하고 뭘 좌우명으로 삼을까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인생이 뭔가 생각도 하고 걸어던 차에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야, 나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희망을 주겠다. 나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막 부자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같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4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온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게 평생 제 마음의 사명이 자리 잡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왔어요.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복 전도사가 돼야 되고 성공 전도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의 심지가 계속 커 나가서 발전한 게 이렇게 한 문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기자분들을 만나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행복 전도사, 성공 전도사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 전도사, 행복 전도사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코비 리더십을 제가 이제 한 20, 30년 전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듬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밑에 칸에는 이제 가셔서 다듬어 보시는데, 자, 다듬는 것은 여기 있는 단어의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신앙과 봉사와 헌신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는 단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뭐 돕는 사람, 가정, 행복 이렇게 또 다른 걸로 하나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또 이렇게 한번 묶어보는 것에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나 많아야 세 문장으로 완성해 보는 것이 시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에 충실하면서 평생 헌신하고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 문장이 탄생할 수 있죠. 또 한 문장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돕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관련된 단어를 10개 이상을 나열해보고 그 중에 관련성 있는 걸 모아서 문장화를 해보는 것이 준비가 되고, 요거에 되면 3단계가 더 멋지게 원페이지로 지금 제 것처럼 이제 미사 여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요 두 가지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지금처럼 말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서론을 만든 거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받는 축복의 자연이 항상 넘치고 있음을 알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매일 명상과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건 빌려왔어요. 네. 성경에서. 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매일 명상과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내 본론. 나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고, 이것도 미사역을 넣은 거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 들어도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과 성공, 이것도 다 이제 말을 붙인 거잖아요. 그들의 행복을 돕는 성공전도사, 행복전도사 삶을 살 것입니다 까지만 해도 되는데 또 미사역을 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추구하는 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를 추구하며 명예롭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찾아올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천상병 시인의 그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인용해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데 있는 좋은 말을 붙여서 살과 피를 만들어서 딱 포장을 해서 액자에 딱 걸어놓는 것으로 용도를 이제 만든 작업이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은 제일 좋겠고, 우선은 나의 사명을 찾는 관련성 있는 단어들을 10개 이상 나열을 해보고 한 문장을 해보고 뭐 잘하면 하나 더 해보고, 그것까지 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꿈 배웠고 오늘 사명 배웠고 비전 배웠고 목표 배웠고 계획 배웠죠. 1, 2, 3, 4, 5 예, 이 5가지가 22페이지 위에 목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아니면 마칠까 합니다. 우리 저 자료가 없어요. 응? 지금.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셋이 없는 거. 거기다 드리더라고. 잠시 후에. 자, 마지막 그러면 끝내도록 이제 하겠는데,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금 그 교재에 22페이지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소년의 뭐 있죠? 이야기. 네, 이야기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SMI, Success Motivation International사의 한국 수석 컨설턴트였는데, 제가 그 회사에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자극받았던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한 겨울에 꼬마 셋이 놀러 나왔습니다. 동네 우기에. 근데 이제 요즘처럼 눈이 많이 왔었나 봐요. 우연찮게 게임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세 소년이 시합을 했어요. 자, 우리 가위바위보에 가서 순서를 정하고, 길 건너편, 저기까지, 산 밑에 있잖아요. 저 먼 데까지, 끝까지, 누가 잘 가나가 아니고, 누가 가장 직선으로 가느냐,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직선으로 간 사람이, 빵 사기기, 호떡 사기를 했든지, 돈 내기를 했겠죠. 자, 세 소년의 게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게 1번, 2번, 3번이 됐어요. 자, 야, 너 먼저 가봐. 그래서 좋아. 내가 가지 뭐, 까짓 거 문제가 있나 해서 아주 자신감에 넘쳐서 까짓 거 뭐 문제 있냐고 여기까지 열심히 가서 그냥 막 갔어요. 막 갔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는 반드시 간다고 왔는데 이상하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순간순간은 직진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 직진이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설정을 안 하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었어. 두 번째 소년이 야, 니버에 빨리 가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막 달려가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안 간다 생각하고 얘는 방법을 달리 한참 가다가 뒤돌아보고 잘 왔나 점검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소년에게 딱 왔을 때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간 것 같지만 길이 조금씩 삐뚤어져 있었어요.
가가지고 돌아볼 때는 좋았는데 또 돌아서서 갈 때는 또 방향이 틀어졌어요. 또 돌아보고 또 갔는데 또 틀어졌어. 자, 3번 타자 얘는 어떻게 갔을까요? 얘는 여기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직진으로 갔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있는데요. 야, 얘는 1번에 가는 것도, 이거 무조건 가도 되는 게 아니구나. 가다가 돌아보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네? 하면서 굉장히 골치를 아픈 표정을 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잠깐 고민하는 차에 또 번개같이 떠오르는 아이들가 있어. 이렇게 머리를 긋고 잠깐 고민을 하니까 딱 달정답이 보여버렸어. 아, 이러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갔는데 뭐냐면 이 두 소년이 있는 데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지금 목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여기를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면서 여기에 있던 어떤 한 물체, 한 나무와 여기 두 소년이 있는 옆에 한 물체를 주목을 하고 여기서 가는데 요 앞 물체가 뒷 물체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앞나무에 가려서 뒷나무가 안 보이게 볼뚱말뚱하고 계속 가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규준이 있잖아요. 규준. 이 나무에 가려서 이 나무가 안 보이게 계속 그렇게만 가면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여기까지만 가면 될지 모르고 여기가 최종 목표일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가다가 그만될지도 모르지만 꿈 너머의 꿈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나무 너머에 있는 이 나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공학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미션, 사명이라든지 좀 더 크게 되면 드림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는 이 지점, 여기는 현실적인 드림, 다시 말해서 비전일 것이다. 우리가 이 미션을 향해서, 이 꿈을 향해서 가지만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루고 가자 이거. 그 중간에 해당하는 목표가 미션이 되겠고, 이 소년이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는 정답 같은 정답을 찾았어도 안 가고 나 안 갈게 늦게 하고 안 가버렸으면 직선이 안 생겼는데 갔다는 거죠.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남기면서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 걸어가는 것이 액션이 되겠어요. 액션. 그래서 이 미션과 드림과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니까 액션이 돼서 변화가 돼서 정답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션, 드림, 비전, 액션이 다 나오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제 골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겠고요. 플랜까지도 넣는다면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먼 미래를 보자. 당장 닥친 것만 보지 말자.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확한 목표. 내가 정말 무엇을